문은식의 힐링 밥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힐링 밥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리하냐고요? 네, 요리는 아닙니다. 요리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요. 그럼 왜 앞치마 입었냐고요? 그냥 컨셉이죠, 여러분. 네, 그래도 힐링 밥상을 제가 제대로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사해 드릴 건데 그냥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앞치마를 입어봤습니다. 앞치마 입은 제 모습이 어떠신지 좋은 선풀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식약동원 약식동의 이런 말을 했죠.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그 말은 식약동원 음식과 약이 뿌리가 같다. 음식이고 약이라는 뜻입니다. 또 약식동의 약과 음식은 한 가지 기능을 한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병도 예방하고요.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이 네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게 서양의 아주 중요한 격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요, 현대인들은요,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섭생을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너무 아무거나 먹어요. 정말 저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정말 너무 아무거나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막 먹습니다. 음식도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이게 다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격식이 있고 매너가 있고 예절이 있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음식을 접근할 때 이게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웰빙만을 위한 어떤 그런 웰빙 밥상이 아니고 정말 치유와 명상으로 가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먹습니다. 현대인들의 병은 대부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아무거나 먹고 너무 막 먹고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많죠. 위장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킨 음식은 다 몸에 독이 되어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링 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해독입니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독소, 여러 가지 탁한 기운, 나쁜 기운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제거해야 우주의 싱그러운 에너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아주 인기 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해독 주스죠. 많은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해독 주스 레시피에 대해서 해독 주스를 마시면 살이 빠지고 해독 주스를 마시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해독 주스를 마시면 몸과 마음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TV에서 책에서 굉장히 해독 주스가 아주 그냥 인기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그것은 모든 치료의 시작이 해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독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해독 주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다른 분들 카피하는 게 되니까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걸 힐링 주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결국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 내지는 나의 몸을 정화하는 치유하는 힐링 주스 레시피를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바쁘기도 하고요. 촌스럽게 누가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그걸로 아침이 해결되지요. 여러분 그것은 청산가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속이 냉합니다. 저는 이게 음양론의 바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60% 이상이 속이 냉한데 커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여러분 모든 동식물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커피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냉한 사람이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커피를 빈속에 마신다 하는 것은 냉한 것을 더 냉하게 함으로 위를 완전히 오그라뜨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 청산가리 먹는다라는 기분으로 드시면 됩니다. 암세포야 어서 자라거라, 어서 성인병아 나에게 찾아오너라 라고 나에게 주문을 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그것으로부터 저항력도 생기고 생명력도 왕성해지는데요. 현대인들은 그냥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인생. 그래서 여러분 빈속에 커피 드시고 물론 이제 식후에 한두 잔 정도 하는 것은 커피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 괜찮지만 특히 빈속에 아침에 커피 마시는 것은 청산가리 마시는 거와 똑같다라고 오늘 이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장님 저는 아침 안 먹은 지 30년 뒤에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침 안 먹으면 바보 된다. 여러분 그게 아주 생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고 저는 이제 기술연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향론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소와 포도당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를 쐬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게 좋은 산소를 뇌에 공급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포도당을 섭취를 합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하루에 필요한 포도당의 80%를 오전 10시 이전에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하루 종일 그냥 포도당을 쪽쪽 빨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 동안 필요한 열량의 80%를 오전 10시 이전에 섭취를 한다. 그래서 아침을 꼭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가장 잘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런 줄 아세요? 오전 10시 이전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그 포도당이 뇌로 가서 뇌가 그냥 만족감 속에서 편안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대기근이 든 거죠. 오전 10시 이전에 밥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뇌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전시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침에 특히 사람들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아주 그런 겁니다. 뇌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그 긴장도를 편안하게 낮춰주고 뇌가 오전 10시 이전에 충분한 포도당과 열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아침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아침을 꼭 먹자니 부담스럽죠. 그래서 해독 주스 이런 걸 마시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요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즐겨 먹는 웰빙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오늘 5가지 이제 야채와 과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양배추입니다, 여러분. 양배추. 해독 주스를 만들든지 간에 아니면 힐링 주스를 만들든지 간에 양배추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양배추. 근데 여러분 양배추가 왜 들어가야 하냐면 이것은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위를 보호해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위가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가운데에 해당하는 장기거든요.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장기인 위가 튼튼하고 중심을 딱 잡아야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가 밑에 베이스, 기초를 튼튼히 딱 다져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독 주스나 아니면 힐링 주스 만들 때 양배추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맛의 중심을 잡아주고 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요? 네, 바나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힐링 주스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 기호 따라서 어떤 거든지 다 넣어도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양배추와 그 다음 바나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나나 꼭지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네,
요 꼭지 끝에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바나나를 왜 넣을까요? 바나나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바나나가 들어가면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뇌가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는 게 좋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나나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맛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배추하고 바나나를 이제 양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많이 드시고 싶으면 많이 하고 적게 드시고 싶으면 작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과일을 넣을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브로콜리를 넣어라, 뭐 사과를 넣어라, 뭐 토마토를 넣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시피마다 특히 이제 해독 주스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해독 주스 그 레시피가 다 있거든요. 그게 다 너무너무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삼원색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요 색을 맞추어서 웰빙 주스를 만들면 힐링 주스죠. 힐링 주스를 만들면 그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원색을 맞추다 보면 기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대부분의 말하자면 에너지를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보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도 마찬가지고 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이니까요. 양배추하고 바나나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맛의 중심이 잡히고 그리고 위를 튼튼하게 해줘서 소화 흡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맛이 좋아진다. 바나나가 들어가야 거기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과일과 야채를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3가지 이상의 과일과 야채를 섞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뭘 준비했냐면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토마토 2개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복숭아도 있을 수 있고 노란색 파프리카라든지. 근데 저는 제철 과일이나 제철 야채를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냥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감입니다. 단감. 2개 정도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파란색은요. 사실은 파란색 과일이 흔치 않거든요. 포도 있잖아요. 보랏빛 아주 진한 포도를 사실은 저는 좋아해서 특히 아침에는 포도당이 뇌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포도를 꼭 넣는데요. 오늘은 적포도가 없어서 청포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원색을 맞출 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원래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야채나 과일이 흔치 않으므로 초록색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록색 포도를 이렇게 선호할 정도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배추와 바나나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가고 3가지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야채나 과일 3가지 정도를 섞으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조교 뜨거운 물을 주세요. 여러분 야채나 과일은 반드시 삶거나 찌거나 부끄러워하고 얼굴 나올까봐 데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왜요? 그럼 비타민 다 파괴될 텐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비타민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식이섬유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효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야채나 과일을 생으로 먹으면 10%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에게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삶거나 데치면 60% 정도 흡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더 소화 흡수를 잘 시키는 거죠. 그리고 삶은 것을 갈아서 먹으면 90%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채와 과일을 생으로 먹는 것은 정화조와 변기만 좋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아침에 삶아가지고 이걸 언제 건져가고 이렇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컵에다가 쉽게 말해서 살짝 데치는 겁니다. 튀긴다고도 얘기하죠.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에 물이 팔팔팔 끓으면 그때 확 부어버리고 그리고 명상을 하든 노래 한 곡을 부르든 한 2, 3분 정도 있으면 이 냉기가 일단 다 가시고요. 또 냉장고에서 바로 과일을 냈을 땐 이 냉기를 다 빼줘야 됩니다. 아침에 냉하게 먹는 게 가장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냉기를 다 빼줄 겸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특히 토마토 같은 것은 이렇게 살짝 데쳐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냄비나 솥단지나 찜통에 넣고 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을 부어 놓은 다음에 오늘도 저에게 소중한 생명과 음식과 에너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소중한 음식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또 더 인류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음식에 대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잡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면 얘네들이 어머 소장님 너무 행복해요. 저희들 이렇게 따뜻하게 온탕 목욕 시켜주시고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시네요. 그렇게 한 3, 4분 정도 있으신 다음에 이제 물을 따라내면 되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어이구 머리나 한 놈이 탈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을 쭉 따라내신 다음에 네, 이리 오너라 이 녀석아. 그러면 일단 이 과일이 냉기가 다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꼭 넣는 게 있습니다. 죽염. 죽염이 들어가야 돼요. 죽염을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여러분 죽염을 넣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소화 흡수를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죽염이 들어가야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서는 수박에다가 소금을 살짝 쳐서 먹거든요. 그러면 염분도 보충하지만 그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염을 좀 넣어야 되는데 죽염은 비싼 거 하지 마시고 생활 죽염 같은 거 넣으시면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죽염에는 미네랄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활 죽염으로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히말라야 블랙솔트 흑염입니다. 흑염. 여러분 요새 이 바다가 다 오염되어 가지고요. 특히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바다 전체가 오염돼서 사실은 소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 흑염 이거는 뭐냐면 한 3억 년 전에 거기가 이제 바다였거든요. 히말라야가.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산이 되었어요. 그 바닷물이 점점 농축돼서 바위가 된 게 바로 이제 히말라야 흑염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검은색을 띠냐면 여기에 약간 자연 유황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말라야 흑염, 블랙솔트 그거 찾아보시면 다 쫙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조금만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히말라야 흑염 같은 거 미네랄이 많고 자연 유황 성분이 있는 그런 걸 살짝.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 정말 중요한데요.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요건 이제 붉은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히말라야 흑염을 블랙솔트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고요. 또 핑크솔트라고 있습니다. 그건 핑크색이 나는 히말라야 소금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용암의 열을 받아갖고 핑크색을 띠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철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히말라야 흑염 아니면은 뭐 핑크솔트 이런 거를 생활 소금으로 이제 활용하시는 게, 왜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방사능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꼭 넣는 것은 꿀입니다. 여러분 꿀은 자연식품 가운데 그냥 상온에 놔둬도 유일하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상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 꿀이죠. 그만큼 이제 완벽하다는 건데, 이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에 꿀을 마시면 양기가 따뜻한 기운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꿀을 이렇게 꼭 한 수저 정도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근데 소장님 꿀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꿀인데요. 산양삼. 쉽게 말하자면 산삼을 넣어서 잰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꿀이죠.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죽염, 생활 죽염하고 그리고 꿀을 한 수저,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맛도 훨씬 좋고 소화가 잘 된다. 자, 이제 드디어 갈아야 할 시간인데요. 조교님, 도깨비 방맹이를 주세요.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죠? 네, 무선이 아닙니다요. 네. 가장 형편상 무선이 아니고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아주시면 되죠. 네, 이제 됐습니다. 너무 잘 갈려서 자, 됐어요. 자, 됐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 다음에 역시
옥으로 만든 파워스톤 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완벽하게 다 갈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뚜껑을 덮어 놔야 이제 이 파워스톤의 좋은 옥의 기운이 이제 이렇게 주스, 이 힐링 주스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곱게 물처럼 마실 수 있도록 다 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절반만, 중간 정도만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죽염이 들어가니까 훨씬 맛이 선명해졌고요. 조화를 이루고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절반만 갈아야 되는 이유는 훌렁훌렁 마시면 위가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씹는 운동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씹어 먹어야 위가 그것을 소화시킬 준비를 하는데, 그걸 너무 곱게 갈아서 후루룩 마시면 위와 장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스일지라도 반만 갈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빨로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살짝 아까 데쳤잖아요, 뜨거운 물로. 그래서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죽염하고 꿀을 넣었더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양배추도 절반 정도는 익었거든요.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그래서 주스를 만드실 때 절대로 물처럼 완전히 곱게 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렇게 씹어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게 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자꾸 꼭꼭 씹어 먹어 버릇해야 위와 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옥으로 만든 파워스톤에 이렇게 힐링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더욱 좋겠죠. 맛있어요. 어우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 파워스톤으로 만든 이 옥 그릇에 에너지가 주스 속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그렇게 취향에 맞게 아침에 꼭 이렇게 따뜻하게 힐링 주스 한 잔씩 반만 갈아서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칠게요.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 어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 혼자 다 먹어야지.